이번에는 듀얼 난엑스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대주를 같이 놓고 보면 듀얼 난엑사는 듀얼 획사에서 회전 방지 구조를 없애서 지대주의 완전 결합과 앞니용의 앵글드 아파트의 적용을 편하게 하고, 솔드에서는 나사를 따로 만들어서 덜 풀리게 하고 크라운의 수리와 앵글드 버트의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이것도 회전 방지 구조가 없어서 결합 마사를 돌리면 지대주가 밀고 들어가니 솔리도 마찬가지로 결합이 쉽다는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나사를 풀면 지대주를 풀어낼 수 있으니 연결 방식이 회전식이 아닌 착탈식으로 바뀐 것이고, 따라서 크라운의 수리가 가능해지고 앞니에서 앵글드 바트의 적용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듀얼이므로 지대주의 물성이 솔리드보다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회전 방지 구조가 없다는 점이 마찬가지로 단점으로도 작용해서 나사가 풀리고 지대주가 돌거나 아래로 깔아앉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결합 나사 무리 부분이 지대주를 압박해서 회전을 방지하고 있는데, 지대주에 작용하는 회전력이 반작용으로 나사 무리 부분을 돌려서 나사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가 풀려서 지대주가 돌 수도 있지만 지대주가 돌아서 나사가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듀얼 획사보다 나사가 더 잘 풀립니다. 하지만 회전력이 나사에 직접 작용하진 않아서 솔리드보다는 덜 풀립니다. 어쨌든 지대주가 도니까 크라운도 돌아서 솔리도 마찬가지로 부러진 컨택으로 역시 음식물이 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에서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지름이 작은 픽스처의 경우 외벽이 늘어나는데 지대주가 헥사 구조가 없으니 아래로 쉽게 내려가서 나사는 안 풀렸는데 지대주만 혼자서 헛돈다는 것입니다. 솔리드도 헥사가 없지만 안 내려가는 이유는 나사와 일체로 붙어 있어서이죠. 이 경우 나사를 더 쪼으면 지대주가 다시 고정이 돼야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픽스처 내부에 나사산이 추가로 덜 가공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 한두 바퀴 나사산이 불완전 가공이 되어 있기도 해서이죠. 어쨌든 개선된 점도 있고 추가된 단점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성이 약해지고 없던 단점이 추가로 생기긴 했지만 솔리드보다 나사가 덜 풀리고 크라운의 수리가 가능해진다는 목적은 달성됩니다. 따라서 나쁜 용도로 쓸 때에는 솔리드보다는 듀얼 난엑스를 쓰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듀얼 헥스와 비교하면 나사가 더 잘 풀리고 지대주가 돈다는 큰 단점이 생기지만 지대주 결합을 쉽게 하겠다는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쁜 용도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니 케이스에서는 지대주가 돈다는 점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악 전체 임플란트는 크라운의 설척의 이런 부분에 하악 전체가 교합이 되면서 대부분 수평 교합력을 받으므로 회전력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치도 앞니는 쉽게 틀어지거나 밖으로 뻗어지게 되죠. 그리고 골질은 대부분 좋지만 지조골 자체가 협착으로 경사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주의 순면이 잇몸 밖에서부터는 설척으로 평균 15도, 25도로 꺾여 들어가 있어서 앵글드 어바트라고 부르고, 이래야 크라운의 순면이 뻗어지지 않고 예쁘게 심미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따라서 나사 결합 구멍도 앵글드 아파트에서는 순면에 위치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전력을 많이 받는 상악전치 임플란트에서는 지대주, 즉 크라운이 돌지 않으려면 통상적으로서는 회전 방지 구조가 있는 헥사 어바트를 쓰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도 회전 방지 구조가 없는 난헥사 어바트를 쓰려고 하는 데는 연결을 쉽게 하려는 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대주의 이 부분에서는 크라운을 접착할 순면이 동그란 원이 아니고 길쭉한데 크라운의 순면과 나란히 배열되도록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나중에 크라운이 자연체처럼 모양과 색깔이 조화롭고 예쁘게 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대주가 꺾이는 부분인데요. 동그란 지대주 위로 나사 구멍이 협착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위로 길쭉한 모양의 순면이 역시 크라운의 순면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스처의 내부인데요. 경사부 내에 6개의 단면을 가진 육각형의 헥사 구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헥사의 단면 위치가 각각 다르게 생겨져 있죠. 왼쪽은 꼭지점이, 오른쪽은 단면이 크라운의 순면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지대주와 픽스처 헥사는 단면의 위치가 서로 일치해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대주의 순면 둘 다 똑같이 크라운의 순면과 나란하게 배치된 이유는 앵글드 어바트는 순면이 꼭지점과 단면에 각각 일치하도록 두 개의 종류로 별도로 가공이 된 듀얼 시스템이라서입니다. 만약 순면이 꼭지점과 일치하게 한 종류로만 가공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이것만 구비하고 있다면 60도 각도마다 틀어짐으로 오른쪽 경우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겠죠. 이러면 크라운을 예쁘게 만들 수가 없으니 지대주를 삭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니에 픽스처를 심을 때는 오른쪽 픽스처의 헥사의 꼭지점도 역시 순면을 향하도록 심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미리 지대주를 연결해서 순면이 치열과 나란히 배열되고 꺾이는 각도가 15도, 25도 중 어느 것이 적당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대주를 제거하고 수술을 마치는 것이 식립의 정석이고 사전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 해결책으로는 이미 유착이 되어버렸으니 이런 경우는 회전 방지 구조가 없는 동그란 난헥사를 연결해서 수면이 치열과 나란하게 맞춰주게 끼운 후에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전 방지가 안되니 쉽게 크라운이 돌아버리고 또 나사울이 수면에 나 있어서 풀린 나사를 다시 쪼으려면 크라운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쁜 용도로 하더라도 단점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앞니에는 안 쓰는 것이 맞겠고 수술 시에 미리 지대주를 맞춰보고 수술을 끝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제 난헥사 어바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픽스처를 식립의 정석대로 제대로 심지 못하고 힐링 어바트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니까 난헥사 어바트를 써야 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비록 나쁜 용도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난헥사를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솔리드보다는 듀얼 난헥사가 그래도 더 나은 듯 합니다.